예,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이 들어와가지고요.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면 그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질문을 하셨던 거는 뭐냐, 콘덴서 투입 시하고 개방 시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투입 시에 대해서는 전류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방 시에서는 전압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부하 개방시보다는 무부하 개방시 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부하 개방시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상전압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10장에 가서 고려를 하게 됩니다. 9장의 이상전압에서 고려를 하게 되니까 그때 좀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투입했을 때는 이제 그 도립전류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도립전류에 대해서 콘덴서 쪽에서 보통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리액터가 달려있고, 그렇다 보니까 크게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개방을 했을 때는 아까처럼 차단기가 극간전압을 견디지 못하고 재점호가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 일례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옛날에 트랜지언트 리커버리 볼테이지 과도 회복 전압을 견디지 못하고 차단기가 터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제품이 원래 거기까지밖에 견딜 수 없는 제품인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큰 사고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사고에 의한 전압 상승 때문에 그 차단기가 견디지 못하고 터진 거고요. 실제로 차단기를 시험을 할 때는 차단기 정격 전압의 뭐 1배, 1.5배, 2.5배 정도 되는데 1.5배 정도까지는 소선이 되고 뭐 2배 정도 이상이 걸리게 되면 1.5배부터는 소선, 그다음에 2배 정도가 되면 폭발이 된다라는 그런 자료들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폭발은 되진 않고 소선이 되면서 주변에 어떤 다른 영향을 미쳤던 걸로 그때 지금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 남지는 않았는데 지금 118페이지 107페이지까지 했고, 이제 116페이지까지 남았습니다. 한 10페이지 정도 남았는데, 그만큼 또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제 개념을 10장의 변전소에 가서 보시면은, 11장의 변전소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리 알아두시면 거기 가서 다시 복습을 하시니까, 보시면은 동기조상기, 전력용 콘덴서, 블루리액터, SVC, 손실, 가격, 공급, 조정, 시송전, 보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송전이 안 된다는 얘기죠. 보수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 얘는 회전기이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니까. 요거는 진상, 지상 다 되고 얘는 진상, 지상만 되고 얘는 가격이 저렴하고 얘는 가격이 고가고 이런 식으로 전력 손실이 많다. 회전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된다. 얘는 계단적으로 된다. 전압 유지 능력이 크다. 얘는 작다. 시송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유지보수가 어렵다. 용이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다 쌍대로 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란트 현상. 딱 나오면은 송전선, 충전에 의한 장애. 예? 이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돼 주셔야죠. 그럼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하의 역률은 지상 역률인데 큰 부하가 걸리면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찢은 지상 전류가 되고 이 지상 전류가 송전선으로 흐르게 되면 아래와 같은 수전단 전압은 송전단 전압보다 낮아진다. 이게 일반적인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진상이 됐을 때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이와 같이 장거리 무부하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선로의 분포 정정 용량으로 해가지고 충전 전류의 영향이 커져가지고 진상전류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럼 진상전류가 발생하면은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진 현상, 이거를 페란트 현상이라고 하고 이것들은 송전선의 길이가 길수록 정정 용량이 클수록 심해진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이가 길어지면 충전 용량이 더 커질 수 있는 정정 용량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어떻게 됐죠? 전류가 이쪽으로 왔죠. 지상전류였으니까. 그러니까 지상전류에 대한 전압 강화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송전단의 전압이 더 높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전류 자체가 진상이 돼버렸으니까. 여기도 진상이 되죠. 그럼 거기에 대한 전압 강화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얘가 변한 건 아닙니다. 송전단 전압은 그대로인데 수전단 전압이 갑자기 증가돼 버린 겁니다.
154라는 송전단 전압이 있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54보다 높은 전압을 인가하죠. 전압 강화가 생기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근데 얘 전격 전압은 얼마냐? 169kV까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54kV에 가면 154보다 약간 더 높은 7kV가 걸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압이 약간 높게 걸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154고 이쪽이 157이었다. 근데 이 157은 변함이 없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되면 157이 되면서 얘가 157이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170kV가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전격 전압을 넘어가게 되면 얘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거를 설명을 하실 때는 그림이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압 강화 부분 나오고요. 페란티 효과의 영향은 전압이 올라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일단 기기가 열화가 된다는 얘기죠.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열적 요인 내에서 높아가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거나 전압이 올라가도 문제가 생기는데 전류 부분은 발열이 되면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 전압이 올라가면 얘는 터질 수가 있습니다. 내전압을 견디지 못하고. 전류가 흐르면 터지기보다는 얘가 불이 나는 쪽이 가깝죠. 과열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서서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서서히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2,900 쪽에서 그러니까 6,600 쪽에서 변압기 쪽에 내부에 이상이 생겼다. 그럼 얘는 전압이 작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154 같은 경우 안에 변압기 쪽에 이상이 생기면은 얘는 순간적으로 빨리 진행이 됩니다. 전압 레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154 같은 경우는 변압기 내부에 부분방정 같은 걸 체크를 하는 거를 1년에 한 번씩 산가 측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측정했을 때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죠.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크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같은 건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감시를 해가지고 수소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상가를 분석을 해가지고 추위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이 되면은 그걸 끄고 순식간에 끄고 다른 걸 투입하고 그걸 빨리 점검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지금 점검하는 기법들도 보완이 돼서 발전되어 있습니다. 고저파가 발생이 된다. 그건 뭐냐면 페란티 현상이 되게 되면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전압에 의해서 주파수가 변화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는 전압파형이 외파가 되니까 그 외파에 의해서 고저파가 발생된다고 되어 있고요. 페란티 효과에 대해서는 단병 주동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락비가 큰 발전기로 충전한다. 병렬 운전한다. 발전기를. 주파수를 저하여 충전한다. 동기조상기를 투입한다. 병렬 리액터를 투입한다. 이런 식으로 5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여기서 병렬 리액터를 채용한다. 라고 돼 있고, 간단하게 하나만 나와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최소 4가지 이상은 써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또 설명드렸죠. 아까처럼 충전전류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발전기가 과여자가 된다는 얘기죠. 자기 여자니까 스스로 여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나는 계좌 전류를 증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여자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열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죠. 발전기 절연 쪽에 문제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발전기 여자 회로를 개방한 채로, 개방했다는 거는 소스를 안 줬는데도 그래도 송전선에 접속하게 되면은 발전기 단자 전압이 이상 상승할 수 있으며 전격 전압보다 높게 상승할 경우 발전기 절연에 위협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라 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송전선에 투입할 때 대부분 션트 리액터 등을 이용해가지고 시송전 시에 이런 것들을 대책을 강구를 하게 됩니다. 자기연자 현상에 대한 대책이 단락비가 큰 발전기를 채용한다. 병렬 리액터를 채용한다. 단락비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정무압계로 합니다. 전격 전압과 같은 무부하로 전격 전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좌전류. 여자전류가 계좌전류니까. 삼류지계로 외웠는데 저는 삼상 단락 시 전격 전류와 같은 지속 단락 전류를 흘리는 데 필요한 계좌전류. 그래가지고 삼, 유, 지, 계, 정, 무, 압, 계 이렇게 했습니다. 전격 전압과 같은 무부하로 전압을 유도하는 데 필요한 계좌전류 이런 식으로 했고, 삼류지계는 삼상 단락 시 전격 전류와 같은
얘는 압이었잖아요. 얘는 전압이었습니다. 위에는. 예? 그리고 위에는 정무 압계 해가지고 무부하 전압. 무부하 전압이었고 얘는 삼류, 삼상 단락시 정격 전류와 같은 뭐라고요? 지속 단락 전류를 흘리는데 필요한 계좌 전류. 그래서 단락비를 표현을 할 때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위에는 전압이고 밑에는 전류다. 근데 맨 끝에 가서는 그거를 흘리는데 필요한 둘 다 계좌 전류다. 이래서 저는 이걸 외울 때 안 외워져가지고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냥 정무압계 삼류지계. 그러면 정격 전압과 같은 무부하 전압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계좌 전류. 밑에는 삼상 단락 시 정격 전류와 같은 지속 단락 전류를 흘리는 데 필요한 계좌 전류. 위에는 전압이고 밑에는 전류다. 이런 것들 암기를 해놓으시면 좀 오래 갑니다. 병렬 리액터 채용 넘어가고요. 요거는 계산식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냥 요거는 나왔던 것은 P는 VI인데 수전단이 개방되어 있으니까 IR이 0이니까 여기서 IR 없어지니까 요 두 개의 수식으로부터 해가지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E하고 I에 대한 수식에서 이 IR이 0이 되면은 이 상황에서 이 수식에서 이 P를 구하니까 이 ES하고 IS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상당 충전 용량을 구하고 충전 용량을 구하는 게 한 상당 충전 용량은 한 상이니까 P는 VI입니다. 3상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P는 3VI가 되겠죠? 예? 그겁니다. 그래서 개방되어 있다. 무부하시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무부하시라는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문제를 보면 거기 있는 조건들을 쓸 수 있는 것들을 하려면 한 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는데 한 번 문제를 안 풀어보신 경우는 여기서 어떤 조건을 이용해서 뭘 구하라는지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부하시니까 IR은 0이라는 조건이 되어 있었고요. 한 상당 충전 용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상당이니까 P는 VI를 계산하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P는 VI고 수전단이 개방되어 있으니까 IR이 0이다. 그러면 IR이 0이니까 여기 지금 전파 방정식 4단자 정수에서 어떻게 되어 있었죠? ES는 AER 플러스 BIR이었죠. IR이 0이니까 B가 없어진 겁니다. IS는 CER 플러스 DIR입니다. 4단자 정수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은 이제 다른 쪽에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D가 0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까처럼. 응용이 돼가지고 거기서 ES하고 I를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콘주게이트가 들어가죠. 콘주게이트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 콘주게이트가 들어가서 계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A하고 C 성분에 대한 여기 A하고 C에 대한 수식으로 나타내진다.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요. 장점은 뭐냐? 전압을 향상시키는 거죠. 분포 정정 양향이. 근데 단점은 뭐냐? 단점이 더 크죠. 페란치 현상하고 발전기 자기연자 현상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장단점을 표기하라고 그랬으니까 중부하시에 역류를 개선시킨다. 그리고 손실을 경감시킨다. 요거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압을 상승시키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송전선로의 송전용량 결정 조건 세 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단거리는 뭐라고요? 허용전류, 전압 강화, 효율, 뭐 기계적 강도, 뭐 이런 부분. 장거리는 뭐라고요? 상조 효경. 단거리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서 허강, 효 나옵니다. 허용전류가 나온다. 두 번째 송전 효율이 나온다. 세 번째 전압 강화가 나오겠죠? 이렇게. 키워드만 알고 계시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 여러분들 이 안에 내용을 보시면 되니까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장거리 성전선로, 상조 효경, 효율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차각이 또 나오겠죠. 상차각. 그 다음에 조상기 용량이 적정할 것, 그 다음에 경제적일 것,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송전용량 계산법, 뭐가 있었죠? 고송상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고유부하법. 근데 고유부하법이니까 얘는 부하가 들어가 있죠, 부하가. 그래서 고유 송전 용량을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거죠. 송전 용량을 계산해야 되니까 고유 부하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고유 부하가 뭐였죠? 특성 임피던스였죠. 특성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계산하겠다. 그래서 고유 부하법에서는 왜? 송전 용량을 계산하는 거니까 용량이라는 건 P값이니까 전력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고유 송전 용량, 서지 임피던스 로딩 해가지고 P는 Z 오메가분의 VR 자승이라는 이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송전 용량 계수법입니다.
성종용량 계수법인데 그 성종용량 계수는 전압에 따라서 성종용량 계수가 있습니다. 이 K라는 값이. 여기 보시면은 고유성종용량은 고성상수에서 고유부하법, 성종용량 계수법, 상차각에 의한 방법, 스테일에 의한 실험식이 뒤에 나올 텐데 고유부하법에서는 서지 임피던스 로딩으로만 계산을 한 거고 특성 임피던스에 관련된 전력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성존용량이니까. 얘는 성존용량 계수법이다. 근데 여기다 뭘 그랬다? 성존선로의 길이를 고려했다. 성존용량 계수가 나옵니다. 뭐 600V, 800V, 1200kV에 전압별로 해가지고 수치가 나오니까 그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없어도. 그 다음에 상차각에 의한 방법, 그리고 스틸에 의한 시험식. 상차각, 고성상수에서 상차각은 뭐죠? 이 성존용량 수식은 여러 번 나옵니다. 안정도에서도 나오고, 뭐, 무한대보선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P는 X분의 2S, 2R, 사인 세타는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거기다가 막 갖다 집어넣고 막 설명을 좀 써 나가다 보면은 내용을 몰라도 맞아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성존 용량 P는 X분의 2S, 2R, 요 사인 세타에서 안정도에도 관계가 되죠. 상차각에 의해서 여기 있는 성존 용량을 얼마나 보내줄 수 있는지 그걸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림으로 그리면은 여기서 최대 성존을 해줄 수 있다. 그럼 각도가 요만큼 올라가면 여기에서는 요만큼의 성존을 해줄 수 있다. 이거를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통의 안정 운전을 하기 위해서 30에서 40도 정도, 요 정도. 사인 30도가 50%입니다. 50%. 2분의 1. 그래서 어떻게 했냐. 케이블도 보시면은 2회선 성전이다. 예? 그러면 여기 50. 여기 50을 보내죠. 여기 100이라는 부분을 보내다가. 얘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얘는 100을 보내도 문제가 되지 않죠. 과열이 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계통도 안정하게 돼서 운정하는 부분, 얘가 발전기가 탈락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성존 용량을 그 상차각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렇게 상차각이 늘어나서 탈조를 하기 전까지 여유를 두기 위해서 요거를 한 50%만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여자기에 대한 특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거꾸로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특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60도에서 한 70도 정도로 해가지고 요 여유를 좀 줄여서 성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존 용량을 늘려서 보내줘야 되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스틸에 의한 실험식, 경제적인 전압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1장, 2장에서 설명드렸던 1장하고 2장하고 약간 연결되어 있었죠? 그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V는 5.5 루트 0.6L 플러스 100분의 PR. PR은 뭐 P로 표시를 해도 되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써주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공식이 뭐냐? 스틸의 실험식 공식 알아야 되고, 성종용량 공식 알아야 되고, 고유성종용량 공식 알아야 되고, 성종용량 계수법에서 계수들을 써주셔야 되고요. 이거 안 써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0점짜리를 쓰더라도 이런 키워드 4가지에 대한 설명하고 이런 수식들이 나오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중성수렴 레지스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아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직렬 콘덴서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11장 변전수에서 다시 나올 거니까. 자, 5장 성전 특성에 대해서 배워본 내용이 이겁니다.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성전선로를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죠? 집중정수하고 분포정수를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정수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단거리가 있었고 중거리에서는 T형하고 파형이 있었죠. 장거리에서는 분포정수 해로인데 분포정수 해로는 뭐라고요? 해석할 때 2개 미분 방정식으로 해석해서 쌍곡선 함수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단자 정수를 구했다. 그 4단자 정수는 코사인, 사인의 제토오메가분의 1. T형은, 단거리는 1Z01. T형에 대한 4단자 정수는 1 플러스 2분의 ZY. 그리고 T형이니까, 뒤에 가니까, Z, 가로 열고, 1 플러스 4분의 ZY. 그리고 C부분은 Y였죠? D부분은 1 플러스 2분의 ZY. 여러분 외우실 때 전압비, 전류비, 임피던스비, 어드민턴스비로 외우면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에 대한 4단자 정수를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T형에서 4단자 정수 계산하는 방법 설명드렸죠?
두 번째 시간에 바로 시작하기 전에 전력 원선도를 알 수 있는 사항 뭐라고요? 상차가, 최대 송전 전력, 효율, 조상기 용량 5가지가 있었죠. 이런 것들. 근데 전력 원선도를 쓰는 이유가 뭐냐? 정전압 방식을 쓰면서 전압을 고정해 놓고 전압의 상차각을 조정했을 때 공급할 수 있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전력 원선도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실 때 그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여기서 필요한 게 뭐다, 이걸 왜 쓰는지, 여기 쓰게 되면 어떤 장단점이 생기는지, 예? 영향이 어떻게 생기는지,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향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포함을 해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압 조정 설비. 요거는 뭐 간단하게밖에 설명을 안 드렸지만 나중에 또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선로 충전에 의한 장애, 페란트 현상, 발전기 여자 현상, 단락비. 사실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에서 그림을 그려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교재에는 없다 보니까 제가 생략을 했는데 다른 교재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자료들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은 보완을 하십시오. 지금 기본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콘셉트를 잡고 연구반을 가기 위해서는 보완을 하는 부분들은 자료를 드리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 지금 제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인데 초등학생들한테 중학교 가르친다고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 초등학교면 초등학교에 맞는 파닉스부터 해가지고 뭐 단어부터 배우고, 그다음 그러니까 단어가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러면 단어만 보고도 이게 뭐다 대충은 알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만 듣고 그다음에 그걸 문장을 만들어주는, 1형식부터 5형식 만들고 거기다 뭐 분사구문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도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양념을 더 치는 거죠. 양념이 뭐냐? 그림이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더 추가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요 다음 과정에서 해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과정을 하려고 여러 자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서 다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만약 요 다음 과정에 가서 하시다가 또 기회가 되면은 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용량 계략계산법 뭐라고요? 고송상수, 고유부하법, 송정용량 계수법, 상차각에 의한 방법, 스틸에 의한 시험지. 요건 지금 다 시험에 나오니까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송정용량 증대 방안,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인데 단거리하고 장거리만 나오죠? 중거리는 뺍니다. 그냥 보통 있는데 큰 의미는 없으니까 어떤 데는 중거리도 써놨습니다. 단거리하고 장거리만 써주시면 되고, 가공 송전선로의 송정용량 증대 방안, 지중 송전선로의 송전용량 증대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지중 송전선에 대해서 송전용량 증대를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죠? 케이블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냉각 방식. 뭐 관극초, 관로기중 케이블, 극정후 케이블, 초전도 케이블 같은. 그러면 가공 케이블에서 송전용량 증대를 하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복승신, 복도체, 승하, 신도체. 이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애워가셔도 여러분들이 성공하신 겁니다. 6개월 뒤에는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안지가 나왔을 때 이 키워드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잠깐 쉬고, 잠깐만 끊어주시겠어요?